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땡땡과를 운영 중인 40세 의사입니다. 저를 특정할 수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진료 과목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10세, 7세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동생 아이를 병원에서 일하게 한 저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둘의 불륜만 정리가 된다면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저의 배경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군요. 저희 집은 평창에서 농장을 크게 운영해서 땅이 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창이 많이 개발되었고 아버지도 연로하시어 가지고 있던 농장도 정리하고 땅도 팔고 해서 졸부랄까 어찌 되었든 부잣집입니다. 저는 좀 부유하게 컸고 부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남편과 바람난 제 이종사촌 여동생은 어촌마을에서 자랐고 품팔이하는 이모부 밑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저희 집만 오면 이모네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어릴 때부터 떼쓰고 셈이 많은 아이였어요.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고 배우를 하겠다고 서울로 올라가서는 활동도 했지만 드라마에 간혹가다 단역 정도만 나오는 무명 배우였습니다. 3년 전 저와 남편이 개인 병원을 지어 함께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일이 일정치 않아서 수입이 없었던 이종사촌 동생이 안쓰러워서 카운터에서 일하게 한 게 저희 실수였습니다. 새로 병원을 개업하여 병원이 제법 잘 되었고 지역에서 나름 소문이 나서 수입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병원에 주 2회 정도만 출근하며 병원 일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더 열중하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8년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며 어렵게 자라온 자신의 가정 환경에 비해 의사 형부의 수입이 매우 큰 사실을 확인하고 작정하여 유혹한 막장 드라마 스토리 같은 계획을 세운 거죠. 그때부터 술도 자주 마시지 않는 남편은 병원 개원 이후 새벽 3시가 넘어 들어오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병원도 잘 되고 하니 그동안 놀지 못한 거 스트레스를 푸나보다 하여 별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수술 스케줄까지 펑크가 나고 저한테 응급호출이 자주 오게 되었고 병원의 비번인데도 출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었습니다. 카운터 담당인 동생도 남편이 펑크를 낼 때면 꼭 지각을 했고요. 오랜만에 보는 동생은 그냥 보기에도 300은 넘게 나가는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가방 이쁘다. 요즘 연애하니? 응, 언니. 남자친구가 돈이 많아서 선물 받았어. 잘 되었네. 잘 사귀다가 결혼해. 라고 덕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쭈삣쭈삣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때는 남편과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할 때 울리는 카톡에서 뭔가 스치듯 여동생의 이름이 뜨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자기야 내일 저녁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하면서 하트가 붙어 있는 겁니다. 형부도 아니고 자기라니요. 그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촉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동생을 병원에 두면 안 되겠기에 출근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완강히 반대했지만 이유를 대라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처음에 남편은 무조건 잡아떼기만 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며 마치 제가 의부증에 걸려서 상상 속의 일들을 사실인 양 의심한다고 절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증거를 잡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대놓고 티를 내니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이뻐 죽겠다는 남편의 눈빛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더군요. 그러니 직원들도 뭔가 눈치를 채고 저희 눈치까지 본 것이고요. 그렇게 티를 내니 모두 알게 되고 눈치를 챈 가족들의 말 외에도 동생은 병원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형부인 제 남편과 동거를 시도하더군요. 당장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으로 저의 눈을 피해서 그들만의 미래가 시작된 거죠. 아니죠. 아예 대놓고 가족들도 알고 다 아니까 이판사판 좋아 죽겠는데 누가 말리겠냐는 식이었을까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셈이 많아서 남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어 했고 집에 돈이 없으니 돈 생기고 백 사준다면 무슨 일이든 한 모양입니다. 전에도 유부남을 작정하고 꼬신 적이 있어서 집으로 부인이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사건이 일어나니 이모가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은 44살,
동생은 30살이고 배우까지 하는 아이라 꽤 이쁩니다. 둘이 관계가 그렇게까지 발전하니 주위의 시선이나 가족의 만류 이런 것도 안 통하더군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성실했던 제 남편을 예쁜 제 동생이 작정하고 꼬셔대는데 당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한테 동생한테 애원하였습니다. 제발 가정을 지켜달라고요. 동생은 미안하다면서 모든 가족과 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남편은 잦은 외박을 하였습니다. 저의 아이가 좀 아프기 때문에 24시간 그들을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두고 이혼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니 더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둘의 관계를 이대로 인정하면서 가정을 지켜볼까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그래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있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저와 가족들에서 다시는 안 만난다는 약속을 하고 둘이서 몰래 동거까지 하고 있더군요. 몰래 만나던 원룸이 발각되자 보안이 좀 더 좋은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혼하자. 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 이종사촌 동생한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니 제가 승소하겠죠. 정신 못 차리는 남편과 따져야 할 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땡땡땡땡 전공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과는 요새 환자가 없어 거의 팔이 날리면서 돈벌이 안 되는 진료과이고 남편은 병원을 차렸다가 쫄딱 말아먹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병원은 제가 운영하던 병원이 잘 되어 친정에서 도와주셔서 새로 건물 지어서 확장하여 옮긴 병원입니다. 즉 병원장은 저입니다. 남편은 페이 닥터이고요. 남편은 자기가 운영하던 병원에 빚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사촌 동생은 이러한 사정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저 카운터 보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 남편이 모든 정권을 쥔 병원장인 줄 알았을 겁니다. 남편 월급 받아도 빚 갚고 하면 손에 쥐는 게 사실 별로 없는 상태였죠. 아직도 수억 원대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도 해고 통보하였습니다. 남편의 자리는 바로 다른 의사를 채용했고요. 그리고 이혼 소장도 보냈습니다. 죽고 못 살겠다고 사랑을 택한다던 그 두 연놈이 돈이 없어도 그 사랑에 충만할까요? 월급도 안 나오고 모아둔 돈도 없는 남편과 빚 갚고 월세 내고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긴 좁은 동네고 여자를 상대하는 병원이라 소문 다 났고 동생도 배우하던 아이라 얼굴 다 알려졌고 전 남편이 취업을 어디에 할지 모르겠네요. 땡땡땡땡 개원도 힘들 거고 갚아야 할 빚도 많아서 대출도 안 나오는데 전문의 자격도 없는 다른 과 개원도 힘들 겁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려니 걱정이 앞섭니다만 저런 폐륜을 저지른 남편을 용서도 해봤습니다만 그럼에도 가정을 버린 남편과 이종사촌 동생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가정을 버리고 불륜 행각을 벌일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도 꼭 져야 한다는 걸 그 연놈들이 깨닫고 부끄러워하길 바랍니다. 추가입니다. 처음부터 돈만을 목적으로 남편한테 접근한 여동생. 소송 들어가고 당장 오피스텔 월세도 밀리기 시작하니 소송 취하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매달리네요. 남편은 지금이라도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받아달라고, 여동생 정리하겠다고. 사람을 정신적으로 것까지 다 말려 죽여놓고 돈 떨어지니 이제야 자기도 깨닫게 되는 게 있나 보죠. 남편이 사람일 때나 남편이지 이미 사람이길 포기해버린 두 연놈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다른 사람도 아닌 여동생과 불륜을 벌인 아빠 필요 없습니다. 진작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만 후회할 뿐입니다. 소송 결과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동생을 상대로 내었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당연히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위자료 소송이라는 게 그리 큰 금액이 인정이 안 되더군요. 2천만 원 금액을 받았고 돈이 없는 동생은 그 돈을 저에게 주지는 못했습니다. 힘들게 사는 이모 부부에게 청구해봐야 받지 못할 거 빤히 알고요. 그러나 배우 활동을 하던 동생은 그 업계에 소문이 났고 그나마 했던 방송에서 다 잘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얼굴이 알려져서 식당에도 워낙 불륜녀 역할을 많이 했던 동생이 진짜 형부와 바람폈다고 알려져서 서빙도 아닌 주방 보조로 설거지 알바해서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압류할지 몰라 조마조마하게 숨어서 알바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남편이 빚만 있어서 위자료나 재살 분할 등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자기가 한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들 양육권과 재산 분할 포기를 하였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저희 부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상처뿐입니다. 남편은 오지로 들어가서 남은 평생 의료 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덜 부끄러운 아빠로 남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상간녀를 사랑해서 제발 이혼해달라던 전 남편. 상간녀가 다른 남자 애를 낳았대요. 전 남편 뻐꾸기 아빠 된 사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살 된 딸아이 엄마입니다. 모바일로 쓰는 거라 맞춤법이 미숙해도 이해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정리가 되진 않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가 돌 무렵 어떤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앳된 목소리의 여자였는데 저희 남편과 사랑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우면 아무 말도 안 나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솔직히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어요. 워낙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일이 늦게 끝나는 직업이라 바람 피울 상황도 못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어요. 당혹스럽고 그 상황이 안 믿겨서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 몇 통이 계속 왔어요. 남편과 다정히 찍은 사진이랑 긴 장문의 문자로 남편과는 1년 정도 되었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다. 자기는 남편 없이는 못 산다는 이야기를 길게도 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 같았습니다. 전화로 어찌된 일인지 퍼부을까 100번쯤 고민하다가 변명을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 겨우 참고 기다리니 남편이 오더라고요.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들어오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으니 사색이 되어 빌더라고요. 회사에서 만난 여직원인데 자기에게 호감을 보여 순간 혹한 적은 있지만 나를 배신한 적은 없다. 그냥 외로워서 몇 번 만나 술 한잔 한 것뿐이고 나는 우리 가정을 깰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와 밤낮으로 씨름할 때 외로웠다는 핑계로 그 여자와 술 퍼마시고 다녔다는 걸 저는 멍청하게도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앞으로 이 사람을 전과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편이 바람핀다면 당장 이혼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니 자꾸 남편의 변명을 믿고 싶고 한 번만 눈 감으면 우리 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았어요. 바보같이. 저는 남편만 보면 울고 불며 화내는 상황이 보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미안하다고 그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고 이혼만 해달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우리 딸은 어쩌고 그 애는 책임지나 싶어서 우리 딸은 책임 안 지냐고 물으니 저는 자기와 이혼해도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엄마니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여자는 자기가 안 가면 애를 지울 것 같다고 내 자식인데 죽일 수는 없지 않나며 울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대꾸를 안 하니 이 집은 저를 준다고 자기만 보내주면 된다고 너는 자기 없어도 잘 살 거라고 그 여자는 너무 어리고 자기 없이 애를 키울 수 없다고 하는데 용자 가득한 집 주며 생색내린 게 우습고 배신한 적 없다고 변명해놓고 이제와 세상 둘도 없는 사랑꾼인 척하는 게 가증스러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그 여자랑 그 아이 아빠 없는 애로 평생 살게 해버릴까 생각도 하고 이혼하면 아빠 없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무섭기도 했는데 어차피 이혼 안 하고 살아도 내 남편이 그 여자랑 바람핀 걸 내가 알았고 그 여자와 살고 싶다는데 내 인생들 같이 갉아먹는 복수를 하면 나는 영원히 이 배신감에 갇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 절차 밟았어요. 준다는 집도 받고 애 양육비도 협의하고 2주에 한 번 보여달래서 평생 안 보여준다고 했다가 한 달에 한 번으로 협의하고 아이가 있으니 결혼보다 결정할 게 많더라고요.
중간에 그 여자가 정말 집 다 받아갈 거냐고 전화로 난리친 거 빼고는 정말 결혼 준비보다 오히려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정확히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걸렸지만요. 이혼하고 바로 그 집 팔고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회사 복직을 3개월 당겨서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셔야 해서 돈도 돈이지만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나가서 돈 벌었어요. 아직 우리 아기가 예쁜 짓 할 때마다 그 여자 아기 낳았다고 했을 때 훅훅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긴 하지만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부모님과 사니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서두가 많이 길었네요. 아무튼 어제는 아이가 남편을 만나는 날이라 아이를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데리러 갔더니 전 남편이 아기만 집에 먼저 보내고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이 관련된 이야기인 줄 알고 카페로 가서 앉았더니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더니 자기 벌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대꾸도 안 하고 쳐다보니 그 여자랑 낳은 아들이 자기 애가 아닌 것 같다고, 자기랑 그 여자는 둘 다 A형인데 아이가 B형이라 의심이 간다고, 자기가 찾아봤는데 B형이 나올 수 없다고,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정말 아닐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고 줄줄 말하는데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나 싶어 천벌받는 거 맞다고 왜 피하냐고, 유전자 검사 확실히 해서 정면으로 제대로 받으라고, 너는 평생 내 새끼한테 온전한 가정 뺏은 죄 짓고 멀쩡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냐고 꼭 유전자 검사하라고, 그 애가 네 새끼 아니길 빌겠다고 퍼붓고 왔네요. 이제야 좀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어쩌라고 저런 얘기를 하나 싶고, 그것들이 못 살면 통쾌할 줄 알았는데 괜히 내가 이혼하던 과정들만 다시 생각나 심란한 하루네요. 오늘부터 휴가라 부모님 모시고 딸아이 데리고 어디라도 다녀와야겠어요. 간단하게 쓴다고 해놓고 주저리 두서없이 썼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재우고 왔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네요. 많은 위로가 되어 몇 번을 혼자 다시 읽었는지 몰라요. 후기는 아니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남기고 솔직히 속 시원했어요. 부모님께도 말씀 못 드렸는데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자식이 저 하나뿐인데 제가 제대로 못 살고 이혼하고 돌아와서 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마음 아파하셔서 차마 어제 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가족처럼 마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재결합은 절대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전 남편 자식이든 아니든 저희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깨졌고 이걸 다시 이어갈 만큼 멍청하지도 그 사람이 간절하지도 않아요. 많은 분들 말씀처럼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니까요. 다만 아이를 만나게 하는 건 제가 알아보니 이혼의 책임이 아무리 남편에게 있어도 아이를 전혀 안 보여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기도 해서 저조차고 만남을 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부는 참 이혼을 해도 얼굴을 전혀 안 보고 살 수가 없네요. 그래도 밤마다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 좋게 포장했던 거는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댓글에 남겨주신 것처럼 아빠하고 같이 못 사는 게 상처로 남을까봐 밤마다 아빠와 따로 살지만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거든요. 댓글처럼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그랬던 게 많이 후회가 되네요. 이혼의 이유를 아이에게 말해주는 것도 부모님과 상의해봐야겠어요. 상간녀 위자료는 당시 이혼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적,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어 그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네요. 뭐 집 받은 걸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작은 아니에요.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어제 전 남편이 그 얘기를 할 때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왜 이제 와서 잘 키우던 아들 혈액형에 갑자기 꽂혀서 저러는지에 대해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들 전 남편한테 꼬치꼬치 물어가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만큼 전 남편에게 관심이 있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변명한다 한들 믿지 못하시겠지만요. 더 이상의 후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애가 전 남편의 아들인지 아닌지 궁금하지도 않고, 제가 그 상황은 궁금해하면 전 남편한테 여지를 주는 게 될까봐 그냥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잊고 지내려 해요. 글을 지우지 않고 힘들 때마다 위로받을게요. 제가 형제가 없는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 댓글에 친정 언니가 생긴 것 같아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혼은 제가 평생 가지고 갈 상처지만 아이에게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잘 이겨내고 살겠습니다. 날이 많이 습해서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요즘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댓글 모음입니다. 다시 합치고 싶어서 간보나 본데 절대 재결합하지 마세요. 그런 놈 받아줘봤자 언제 또 뒤통수 칠지 몰라요. 꼴 좋네요. 그 남자 끼리끼리 만나서 잘 됐네요.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뉘앙스 풍기는 것 같은데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남의 새끼 내 새끼 마냥 품에 끼고 물고 빨고 키우라고 하세요. 저도 꼭 그 상간녀 아기가 님 남편 아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매달려도 쓰레기 다시 줍지 않으실 테니까요. 다음에 다시 검사하고 와서 자기 애가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 크게 깔깔깔 웃어주세요. 남편 씨가 아니라면 그 남편이 상간녀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남편은 다시 쓰니와 합치려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합칠 상황도 마음도 아닐 테니 차라리 애인 하나 만드시고 나중에 재결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일단 가정이 먼저 우선입니다. 남편분이 방황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집은 주고 떠난 거 보니 마음은 아예 없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서로 합치고 사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만 이게 가장 최선인 것 같네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고 서로 여행도 한번 다시 다녀보세요. 상간녀 때문에 가정 깨지 마세요. 이혼 2번 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가끔 이런 글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게 한 번 바람핀 놈 처음이 어렵지 2번, 3번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재결합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 아이가 남편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남편 아이가 아니라면 그 상간녀는 걸레넌이라는 게 또 한 번 증명된 거네요. 내 새끼 버리고 남의 새끼 키워보라고 하세요. 남의 새끼 볼 때마다 내 새끼 생각나서 피눈물 흘릴 거예요. 술, 담배 안 하고 퇴근해서 아이한테 잘해준다고 바람 안 핀다고 생각하면 안 될 듯. 그런 놈도 다 바람 핌. 사람이 한 번도 바람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핀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절대 받아주지 말아요. 아이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 아빠가 또 나갈지 모른다고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놈의 쇠끼 죄 받았네요. 한 번 배신한 놈은 계속 배신합니다. 글쓰님과 따님의 행복을 위해 그 쇠끼 재결합 절대 하지 마세요. 사이다 썰이네요. 바람핀 남편 자기 마누라 자식 잃고 집도 잃고 꽃뱀이랑 남의 자식 키워주며 살게 생겼네. 완전 토기하네요. 바람나서 딴 살림 차린 아빠 왜 만나게 해주시는 건가요? 애 교육상 정서상 그다지 좋지 않을 듯한데요. 아무리 법적으로 만나게 해줘야 한다고 해도 매달 양육비를 주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데 집 받았다고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이를 만나게 한다는 건 계속 님이랑 전 남편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만 만드는 꼴이니 연락이며 대화를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전 남편이 님한테 찝쩍거리는 꼴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인연 끊으시는 게 좋을 듯한데요. 바람나서 임신시켜 그 아이 책임지겠다고 엄마랑 자기 버렸다는 걸 나중에나 사춘기쯤에 알게 된다면 굉장히 충격받을 거고 상처받을 텐데 엇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저라면 엮이는 게 싫어서라도 연락처 바꾸고 인연 끊을 듯 하네요. 지금은 전 남편과 인연 끊고 나중에 딸 아이가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알 때 이혼한 사실 그대로 설명해주고 그래도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때 가서 만나게 해줄 거고요. 저런 아빠라면 아빠 자리 따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혼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혼해도 아빠는 아빠니까 라는 생각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계속 만나게 해줘봤자 도움보다는 계속 안 좋은 전 남편의 현재 가정만 알게 되고 소식 듣게 될 텐데 딸아이 미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님도 전 남편하고 아예 연 끊는 것이 좋지요. 바람난 여자라 새 살림 차린 전 남편 뭐가 치근하다고 애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면서 말 쏟고 그러시나요? 참 속도 좋으시네요. 비위가 좋으신 건지 뭔지. 저 같은 연락처부터 바꾸고 연 끊었을 텐데 자꾸 여지 주시는 것밖에 더 되나요? 자기 애가 아니던지 말던지 저런 뻔소리를 전처한테 시전하는 거 보니까 재결합하자는 뉘앙스 풍기네요. 막상 갔다가 되돌아가고 푸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 마음에 뻥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애가 아니었으면 상간녀랑 헤어졌겠죠. 근데 안 헤어지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거 보면 님한테 어장관리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괜히 엮이지 마시고 차단하시길. 오늘의 사연은 똥줄 탄 상간녀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 찢어놓고 이혼하기 사이다 사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 12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직장도 다니지 못했고 집안일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 한동안 사업하는 남편이 수입이 괜찮았고 저를 먹여 살린 건 인정합니다. 남편은 제 친정 뒷바라지에 제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직장도 다니면서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부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고 매일 밖에 나가서 술만 마셨습니다. 사업이 망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는지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너무하다 싶어 제가 싫은 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왜 돈 벌어서 네 유흥비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냐고. 미래도 없고 삶이 거지 같다고. 이렇게 인신공격을 했죠. 남편은 사업 망한 것이 제 탓이라고 하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온갖 제 탓이라고 하며 폭력과 온갖 욕설을 하면서 헤어지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후 정말로 재혼할 여자를 찾아다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재혼할 여자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행패는 재혼할 여자를 찾고부터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집에서는 살림 부수고 폭력과 욕설을 했습니다. 솔직히 100번이라도 이혼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하는 짓이 너무나 괘씸해서 절대로 이혼 못한다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의 행패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폭력과 욕설로 되지 않으니까 안 되겠는지 이혼 안 해주면 자기 죽는다고 난리까지 치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너랑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너랑 살면서 불행했다. 다시는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 온갖 악담을 하며 우리는 악연이고 서로 같이 있어 일도 잘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서로 쌍욕과 악담을 하면서 밑바닥을 보며 싸움을 했죠. 남편의 상간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자였어요. 꽤 유명한 맛집으로 돈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망하고 항상 장사라도 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끝내 재혼할 여자를 음식점 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가끔 집에 들어오면서 저한테 언제 이혼할 거냐? 너 언제 집 나가냐? 하면서 온갖 쌍욕과 악담만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돈 다 써서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 빼서 그걸로 연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이혼 안 해줘서 너랑 맨날 싸우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고 하네요. 너무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니네 친정 식구들 싸우는 거 보고 자라서 너도 보고 배웠냐? 남편도 친정 부모님들이 욕하고 싸우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자기가 욕하고 싸우는 게 친정 부모님한테 전염됐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저한테 딴 남자 만나라고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부부 사이가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어요. 남편이 사업 망하고 친정 오빠가 일자리 구해준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망했다고 친정에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자존심 상한다고 길길이 날뛰고 저에 대한 믿음도 없다고 하네요. 남편의 바람 문제도 문제인데 부부 사이가 정말 서로 너무 극악으로 치달았어요. 남편은 상간녀와 바람핀 거 걸렸지만 끝까지 발뺌해서 제가 남편 잠잘 때 제가 때린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맞고 살기까지 해야 하냐며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다고 그냥 이혼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잘 때 한 번 때렸지만 남편은 저 여러 번 때렸는데 완전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 남편도 아예 돌아선 것 같고 갈수록 남편 행피도 심해지고 해서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혼 결심하고 남편과 상간녀 바람핀 거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지 같은 인간 망해서 죽겠다는데 뭔 소송이고 의미가 있냐고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남편 바람핀 거 증거 수집한 거 남편 지인들한테 다 뿌려버린다 협박하니까 남편이 가진 욕설과 살림 때려부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내가 더 강하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저를 달래려고 하네요.
저는 남편에게 상간녀에게도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바람 펴놓고 상간녀를 지키기 위해 아니면 그 상간녀와 함께하기 위해 적반하장하며 그냥 이혼을 하자고 말하네요. 상간녀에게 빠져 그것도 내 앞에서 두둔한다는 것은 둘 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물론이고 둘 사이도 찢어놓을 결심을 했죠.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니 저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위자료 주고 사건 마무리하면 안 되겠냐고 싹싹 비는데 솔직히 마음이 좀 힘들었지만 동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는 그 뒤로 더욱 똥줄이 타서 판결문 받을 때까지 하루에 한두 번 연락 와서는 사과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미안하면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남편은 기가 펄펄 살아서 소송 취하하라고 난리 아니었어요. 제가 소송 취하하고 다시 상간녀 만나려는 속셈이었죠. 누구 좋으라고 소취하하고 이혼해 주겠습니까?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하고 판결문 가지고 상간녀 식당에 쳐들어갔습니다. 손님들 제일 많이 피크타임에 식당에 가서 이 식당 주인이 유부남한테 꼬리치는 상간녀예요 라고 이 식당에 오시는 여러분 불려시 조심하시라고 큰 소리 내고 프린트 뿌렸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시던 분들이 흘끗거리면서 수군대고 있고 식당 종업원들이 절 쫓아내더군요. 그 상간녀 위자를 받았으면 되었지 여기까지 와서 지랄한다고 소리소리 질러대고 그 꼴을 생각하니 지금도 웃음이 나오네요. 사나운 꼴로 쫓겨났지만 왜 제 기분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고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업방해, 명예훼손 뭐 이런 거겠죠. 그거 무서웠으면 식당까지 찾아갔겠습니까? 남편은 이혼 안 하냐고요? 아니요, 당장 이혼해야죠. 상간녀 소송 판결 나올 때 맞춰서 이혼서를 작성했고 그 인간은 가진 돈도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상간녀도 개망신 당하고 남편은 꼴도 보기 싫다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자고 할 때 이혼해주나요?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한 저의 이혼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남자도 아니고 여러 명과 바람을 핀 아내를 둔 남편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내의 상간남들 처절한 응징한 남편의 이혼썰. 겨우 4살 된 한 아이의 엄마로, 결혼 5년 된 남편의 아내로, 그리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바로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렇게 꽉 막힌 놈 아니라서 와이프가 사실 과거가 좀 지저분한 거 알고 있어도 별소리 안 했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각자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고 결국 저와 결혼을 했으니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의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아침에 10분이면 끝나던 출근 준비가 1시간이 넘어갑니다. 자기도 좀 가꾸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나요? 회식이 잦아지고 새벽 귀가가 많아집니다. 심지어 외박까지 하더군요. 직원 집에서 잤다. 사무실 책상에서 뻗었다. 여러분, 너무나 완벽한 대답이죠? 제가 아마도 바보인 줄 알았나 봅니다. 참고로 와이프보다는 제가 똑똑한 듯합니다. 그리고 점점 짜증과 불만이 늘어갑니다. 집이 좁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 너는 왜 나를 더 감싸주지 않느냐.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런 이유들인데 뭐 사람이 항상 웃을 수만은 없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잠자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거부합니다. 뭐 저렇게 변하기 시작한 1년 동안 딱 한 번 잠자리 했습니다. 무조건 거부합니다. 땡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벌레 보듯이 봅니다. 쓰레기 취급하듯.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림이 슬슬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 돈을 들여 뒷조사를 합니다. 흥신소에서 그러더군요. 현장을 잡아서 저를 부르고 간통 증거까지 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고. 뭐 거기까지는 제가 너무 눈이 돌아갈 것 같아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데이트 사진이나 모텔 드나드는 사진 정도까지만 해달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돈이 드는 일이라 와이프가 회식이라는 날 며칠을 지정해서 의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총 3번 의뢰를 했는데 한 번은 그냥 집에 왔고 2번은 그 짓거리를 하는데 사진을 보낸 사람이 다릅니다. 한 명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더군요. 총각. 재밌죠?
그리고 당당하게 저한테 인사를 시켰으니 다른 한 명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뻔하죠. 게임질을 하던 채팅질을 하던 해서 만난 거겠죠. 전공 분야였으니까요. 추가적인 비용 지불하고 그 모르는 남자 연락처까지 알아내고 직장까지 알아냈습니다. 일단 고민을 합니다. 누구를 먼저 조질까? 만약 한쪽을 어설프게 조지면 분명 이야기가 들어갈 것이고 그럼 뭔가 조치를 준비하겠다 싶어서 하루에 다 끝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연차를 냈습니다. 먼저 모르는 남자를 찾아갑니다. 회사 앞에서 전화를 날립니다. 누구냐고 바쁘다고 안 내려온다고 하네요. 당당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화벨 울리는 거 확인하고 바로 그 앞자리 여직원한테 모텔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 던져줬습니다. 이 사람 결혼했냐고 물어봤습니다. 했답니다. 아하, 그럼 와이프한테 알려줘야겠구나. 다급하게 튀어나오며 제 팔을 잡고 나가잡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한임하는지라 안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급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또 날리고 또 날리고 그 회사 사람들 말립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간통 증거까지 다 확보했으니 이제 범법자랑 같이 일 잘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하면 네 가정도 파탄 낼 테니 알아서 하라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와이프 회사로 향합니다. 여직원 달랑 2명에 남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물론 사장님과 이사님도 뵌 적이 있죠. 결혼식이랑 돌잔치 다 와주셨으니까요. 들어가자마자 안면이 있는 직원이 인사를 합니다. 반갑게. 저도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대리님 잠시 화장실 가신 것 같아요. 나머지 한 여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바로 그 불륜남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사장실로 안내 부탁했습니다. 역시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사장님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1분 뒤에 벌어질 상황을 전혀 예상 못하셨죠. 제가 사진을 드렸습니다. 직원 관리 잘 하셔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 다른 남직원하고 썸씽 있었던 거 문제지라고 할 때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는데 더는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통으로 잡아 넣겠다고. 사장님이 이제 40대 초반에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굉장히 다혈질이십니다. 바로 그 남직원에게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십니다. 이게 뭐냐고. 그 강아지 아무 말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뜹니다. 와이프 들어옵니다. 사장이 소리치고 내가 그 옆에 있고 사랑한다는 그 새끼가 고개 숙이고 있으니 슬슬 옵니다. 네, 그 사장님 그 불륜남 바로 후려치십니다. 내 회사에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냐고. 가정에 있는 여자를 건드리는 개 같은 새끼가 내 직원이냐고. 갑자기 왜 그랬는지 속에서 정말 온갖 불이 다 올라오는데 참아야 하는데 안 되더군요. 정말 미친 듯이 후려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 말립니다. 누가 지 남편인지도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그 사진 다시 와이프한테 보여줬습니다. 갑자기 냉랭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하기야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할 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프한테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이 사진 아까 퀵으로 장모님하고 장인 어른한테 보냈다. 아직 도착은 안 한 모양입니다. 와이프한테 전화가 안 온 걸 보니. 이렇게 하고 저는 나왔습니다. 후련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내 아이에게 더 좋은 가정을 주고 싶었는데 행복하고 화목한 그런 가족이 돼주고 싶었는데 물 건너갔다는 생각에 눈물이 흐릅니다. 차를 끌고 무작정 양평 쪽으로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세상 살면서 가장 많이 운 것 같습니다.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가서 조지고 나면 마음이 조금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손등에 상처만 나고 하나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더 큰 생채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서너 시간을 강가 앞 차 안에서 엎어져서 울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 더러운 엄마를 두느니 차라리 아빠 혼자 훨씬 훌륭하게 키워줄게 우리 아들. 그리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아들 나오는데 눈물 꾹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애기 옷 갈아입히고 화장실에서 또 울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자꾸 찾는데 못 나가겠습니다. 왜 우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생각 안 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처가에서. 물론 안 받습니다. 문자만 보내드렸습니다. 명백한 간통의 기만 행위이므로 이혼 소송 진행하고 위자료 청구하겠다고.
다들 아시겠지만 간통은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잡아야 한다고 해서 그건 없는지라 일단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사촌 형님이 변호사이신데 이혼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쪽팔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와이프를 사회에서 완벽하게 매장시킬 정도로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무조건 이긴다고 하네요. 양육권뿐만 아니라 면접권 자체에도 제한을 줄 수 있다고.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위자료 당연히 받아야죠. 황당한 건 그 회사의 불륜남이 저를 폭행범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참 젊은 놈이 사람 인생을 파탄 내놓고서 몇 대 쳐맞았다고 고소한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당분간 아이 봐주신답니다. 처가에서 전화 온 거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달 받았습니다. 장모님 온갖 말씀으로 회유하려 하십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 내가 빌 테니 이번만 잘 타일러서 넘어가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등등. 장모님 저한테 너무 잘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와이프랑 사이 안 좋아도 장모님이랑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풀릴 만큼 좋은 분이십니다. 친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땡땡이가 다른 짓거리 하고 돌아다녔을 때 처남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 하지만 안타깝게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아무리 식구지만 그렇게 부도덕한 짓거리를 하는데 모른 척 입 닫아주는 것이 식구라면 나는 그런 식구들이랑은 상종하기 싫다. 어쩌면 지금 이 짓거리들은 처남도 알지 모르겠다. 둘이 워낙 죽고 못 사니까. 그런데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다. 장모님 봐서 참고 싶지만 내 새끼를 쓰레기 밑에서 키울 수는 없다. 장모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땡땡이는 죽을 때까지 용서는커녕 눈에 띄면 죽이고 싶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렇게요. 그 응징한 날 이후로 와이프는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와이프 짐을 싸서 이미 처가로 보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오라고 합니다. 폭행 혐의. 근데 그 회사 사장님과 통화하니 무조건 자기 선에서 막아주시겠답니다. 직원 교육 잘못 시켜서 미안하다고요. 무슨 말씀을. 더러운 것들끼리 더럽게 노는 걸 사장님이 어떻게 아시겠냐. 발정난 암캐와 숙캐가 몰래 숨어서 붙어먹은 거니까 사장님은 죄책감 느끼지 마시라. 마지막으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끊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마치 장난치듯이 우스갯소리 마냥 써놨네요. 지금 마음속은 온갖 불덩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좀 진정되고 진행이 잘 되면 후기 한번 올릴게요. 아무래도 소송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하네요. 참, 앞에 쳐들어갔던 그 유부남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좀 해보려고요. 망신당했으니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가정까지 작사를 낼지. 이따가 친구랑 만나서 낮술이나 한잔 해야겠습니다. 못나서 마누라 뺏긴 놈의 긴 넋두리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나마 넋두리라도 하니 속이 좀 풀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러 명이랑 바람난 남편, 결국 감옥까지 결혼지역에서 탈출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25살 남편이 12살 많은 여자랑 바람이 났다며 증거 수집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이러한 증거도 증거가 될지, 소송을 해야 할지 등등 여러 자문을 구했었어요. 작년 글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당시 18개월이었던 아기가 있었고 현재 30개월, 주말마다 당직이다 뭐다 사무실 출근 도장 찍더니 그 여자랑 놀러 다닌 거였고 카톡도 바보처럼 안 지우고 있다가 몰래 비번 풀어서 증거로 다 남겨뒀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일단 바람핀 거 알게 되었을 때 모른 척하면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고 약 일주일 뒤 둘이 잠자리 한 거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를 깊게 나눈 카톡을 보게 되었고 이로써 증거 수집은 다 끝났다 싶어 그 둘을 카톡방에 초대해서 갖고 있던 사진들 중 수위 센 거랑 불륜녀 정보, 남편 정보, 아이들 정보 구글링한 거 내용 다 풀어버렸더니 전화기 불나게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울고 불고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잘못했다. 죽은 듯 살겠다 하는데 이미 상처받은 내 마음은 어쩔 건데 내가 왜 봐줘야 하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미 남편이란 작자는 두 번째 외도. 처음엔 내가 바보 같아서 증거도 못 모으고 허술하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그러기 싫었고 꼭 이 사람이랑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행동했었습니다. 과정은 길었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불륜녀에게는 소정의 합의금으로 땡 1,000만 원을 받았고
모든 정보는 지워버렸으나 또 한 번 접촉이 있을 시 다시 구글링할 수 있게 몇 가지 정보는 노트에 적어놨죠. 하지만 그 노트는 잃어버렸고 그 여자와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 여자와는요, 남편이란 놈과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 그놈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어서 이혼을 못 해준다, 아니다, 하자, 이 짓거리를 하길래 소송하면 니놈 새끼 탈탈 털어버리고 싶냐 하니 순순히 협의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며 양육비는 월 100만 원씩 주겠다더니 서류 넣고 자녀 교육 때 만나서 70 주겠다 하고 의무상담 때 만나서 50 주겠다 하다가 애 안 보여주면 30도 못 보낸다, 땡땡 소리 짓거리길래 일단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하고 이혼이나 제대로 하자, 제때 나와라 하고 3개월 숙려 기간을 지냈습니다. 어차피 그놈 인성으로는 1년도 채 양육비 안 보낼 걸 알기에 기대도 안 하고 있었고 이혼만 되면 그 돈 몇십만 원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류 제출하기 한 달 전부터 별거하기 시작했고 지는 지 본가에 가고 번호도 바꿨더라고요. 3개월 동안 참 많은 얘기를 건너 들었는데 뭔 헛소리 엄청 하고 다녔는데 참.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는 거다는 필수 코스, 애도 못 보고 쫓겨났다고 하며 불쌍한 척은 옵션, 와이프가 성격 파탄자다 등등 개소리도 정성스럽게 하고 다니던데 대응할 가치도 없어서 웃고 넘겼죠. 저런 말들을 지가 꼬시는 여자들한테 주로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숙려 기간 동안에도 여자가 2번인가 3번인가 바뀌고 참.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엔 제가 참 많이 아팠어요. 자세히는 못 쓰지만 큰 수술도 한 번 하고 입원도 몇 번 하고 마음의 병이 안에서 굼다가 몸으로 나타난 건지 여튼 3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확정기일에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되고 2번째 확정기일에도 나가도 똑같이 연락이 안 되고 주위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잠수 탔대요. 갑자기. 어이도 없고 당황스럽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이런 경우는 소송이 답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본인 직업이니 소송하라고 하겠죠. 바로 소송을 걸까 어쩔까 하다가 시험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소송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시험 칠 때까지만 있어보자 싶었는데 몇 달 지나 알고 보니 유치장에 수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실 알고 나서 헛웃음이 났어요. 중간과정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자면 확정기일 전후로 수감이 되어서는 6개월 동안 재판받았고 그 결과는 교도소 행위더라고요. 알아보니 3개월 이상 형량이면 배우자 없이 혼자 이혼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교도소 가서 수감인 증명서 떼고 법원 가서 서류 제출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기랑 저랑 있던 집에서도 이미 나와 이사를 한 상태라 새로운 집 주소 알려주기 싫어서 지인 집으로 주소를 옮겨놨더니 그쪽으로 그놈의 편지를 한 통 보내놨더라고요. 구구절절 미안하다 어쩐다 회개의 편지였죠. 본인도 느낀 게 있는지 나 벌 받나 보다. 쥐랄하네. 불쌍한 척 하지 마. 때문에 30개월 된 내 아기 다른 말 다 해도 아빠 소리는 아직도 안 한다.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랫소리 들리면 소리부터 지른다. 까지 교도소 생활 몇 개월로 벌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판사한테 타눠서 쓰려다가 말았어. 밖에서 다시는 나랑 내 아기 팔아먹고 다니지 마라. 쪽팔려 죽겠어. 애 아빠라는 작자가 교도소라니. 아우 수치스러워. 판결문 4번 제공받아서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 전자금융 사기 거래로 체포된 거래요. 나 참 지인한테 얘기하기엔 너무 쪽팔리는데 익명으로나마 좀 떠들고 위로받고 싶었어요. 암튼 인과응보는 있습니다. 저걸로 벌이 끝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별거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서류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설레고 기분이 좋네요. 잘 살게요. 꼭 댓글입니다. 아이랑 꼭 행복하시고 혹시 모르니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법적 권한 몽땅 없애버리세요. 세월호 천안함 사고 나서 보험료 보상금 나오니까 살아있을 땐 머리카락도 안 보이다가 그거 받으려고 눈 벌게 좀 벌레만도 못한 것들 진짜 많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 없게 다 처리하세요. 아주 야무진 분 같네요. 아기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쓴이는 거뜬히 해내리라 믿습니다. 정신없이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한숨 한번 돌릴 여유가 되면 보다 강해지고 성숙한 자신을 보게 된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긍정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계신다면 곧 웃음꽃 활짝 필 거예요. 화이팅!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고 능력 있으시면 양육비는 안 받으시는 게 나중에 좋을 겁니다.
보통 저런 인간들이 나중에 애비 대우 받으려고 난리치더라고요. 태생적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는 족속들이라. 대신 증거 삼아 계속 양육비 청구 내용 증명은 보내두셔요. 그래야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훗날 자제분한테 피해 안 갑니다. 모쪼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깜짝 놀라지 마세요. 남편의 바람. 그런데 아내에게도 맞바람을 피라고 했다네요. 진짜로 딴 남자와 사귀는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올해 33살 된 유부녀입니다. 결혼을 20대 중반에 좀 일찍 한 편이에요. 5살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결혼 후 깨소금 같은 신혼을 즐기다가 임신을 했어요. 10달 동안 공주 대접받고 소중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감격하고 부모 됐다는 생각에 앞으로 서로 더 잘하자고 다짐했죠. 근데 육아는 현실이고 거의 해일입니다. 다들 아시죠? 남편은 점점 힘들다며 저한테 다 맡겼고 어차피 남편이 봐도 믿을 수가 없어서 옆에 저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했어요. 저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살이 그다지 찌지 않았는데요. 출산 후 남산만 하던 배에서 아기가 나오니까 살이 엄청 처졌더라고요. 너무 흉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동안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제가 뱃살이 처져서 큰 살 생긴 그 이후로는 남편도 보고 놀랐었고요. 그 뒤로 잠자리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30대 성욕 팔팔한 남자가 잠자리 없이 살 수가 있나요? 1년 넘게 제 몸은 한 번도 안 건드렸는데 저는 남편이 1년이나 잠자리를 안 하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누군가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람이던 사창가든요. 제 예상은 그대로 맞았습니다. 직장 여자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저는 막 화를 냈는데 완전 적반하장이었어요. 이혼하고 싶냐고 했는데 그건 또 싫대요. 근데 여러분은 이해 못할지도 모르지만 저도 이혼은 싫었어요. 아무래도 둘 사이에 낳은 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눈치 보더니 나중 가선 대놓고 그 여자를 만났고요. 외박도 종종 했습니다. 외박한 날 제가 뭐라 하면 자긴 못 헤어진다고 그냥 이혼하거나 저도 다른 남자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완전히 마음이 떠나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체념을 했고요. 생활비나 꼬박꼬박 받아서 그래 생활비 주면 됐지 합리화하면서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외박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썼고요. 남편 처음에 눈치 보더니 적응했는지 신나게 외박하더라고요. 그러다가 TV 보는데 연예인이 요리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맛있게 보여서 나중에 해먹어 보려고 컴퓨터로 레시피 찾아서 즐겨찾기 하고 즐겨찾기 됐는지 확인하려고 눌렀는데 여자의 이름이 있길래 놀랐더니 불륜 중인 여자 페북이었어요. 근데 푸샤이 떡하니 남편이랑 찍은 걸로 되어 있어서 그때 진짜 빡쳤었네요. 그날 그걸로 진짜 화냈었는데 요즘 가만히 있더니 왜 또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혼하든 너도 다른 남자 만나던 하라고 또 그 소리 하더라고요. 제가 빡쳐서 나도 딴 남자 만나고 만다 다짐하고 처진 살 웨이트 꾸준히 해주면 나아진다고 인터넷에 있길래 뱃살 중심으로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솔직히 출산 후에 편한 옷만 입고 화장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애 키우면서 자기 관리까지 잘하시는 엄마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암튼 뷰티 유튜버 검색해보고 화장도 따라해보고 옷도 처녀적 입던 예쁘지만 불편한 옷으로 입고 머리도 단발 웨이브로 바꾸고 애쉬 퍼플인가? 염색도 하고요. 애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데 애도 엄마 이쁘다고 좋아하고 하니까 자신감도 붙더라고요. 못 만났던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그중에 남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 제 얘기 털어놓으면서 더 친해지고 그러다가 사랑이 싹 텄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직장을 관뒀었는데요. 이제 와서 취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고 알바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알바 면접 보고 일하게 됐어요. 그때쯤 남편이 하도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대화 단절 상태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가 아이랑 방을 옮겨버려서 집에 온 소리만 들었지 서로 모습 보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궁금하지 않으니 지 할 것만 하고 나갔겠죠. 카톡으로 나 알바할 거라고 통보했고 남편은 그래라 했습니다.
어린이집 애 데려다 주고 전 알바하고 애 데리러 가고 주말은 친정에 맡기고 사랑 섞은 친구 만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도 말없이 외박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있었고요. 남편도 말없이 외박하고 대놓고 만나면서 저보고 딴 놈 만나라는데 제가 못할 이유 없잖아요. 지 애 봐주지도 않는데 양육비 준다고 해도 제가 너무 손해죠. 그렇다고 엄청 잘 버는 것도 아니고 300쯤 됩니다, 월급이. 뭔 저도 잘난 것도 없지만 저희 집 사정이 이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암튼 처음 외박한 날 남편이 전화 왔는데 안 받으니까 카톡 오더라고요. 어디서 뭐 하느냐, 집에 밤새 안 오냐고요. 그래서 나 남자랑 있으니까 카톡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도 말없이 외박하는데 내가 말할 필요 없고 네가 남자 만나라고 했으니까 불만 없지 했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웬일로 집에 있더라고요. 부부인데도 서로 얼마나 단절되고 안 보고 살았는지 염색한 지가 언젠데 저보고 염색했네 라고 말하는데 짜증이 솟구쳐서 라고 대답하고 바로 방으로 갔어요. 그 후부터 슬금슬금 말 걸더니 질투하고 화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만 만날 테니까 저도 그만 만나라는데 싫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애 때문에 이혼 안 한 건데 애도 나 몰라라 하고 너 있으나 마나인 것 같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었냐고 하자고 했죠. 남자 생겼다고 갑질한다고 똑같이 바람 펴놓고 넌 뭐 떳떳한 줄 아냐고 화냅니다. 이혼 못한다고 하길래 그럼 너도 여태껏 한 것처럼 딴 여자 만나라 했습니다. 입에 거품 물고 부들부들 거리네요. 이제 제 기분을 좀 알려나요? 저도 똑같다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